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기분 나쁘라고 말한 의도가 아닌데 내 말을 들은 상대는 내가 한 말에 기분이 상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나를 멀리하고 회피하다 사이가 멀어지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별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님에도 그 말에 내가 기분이 상해 상대와의 관계를 서서히 정리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내 기억 속에는 상대방과 사이가 틀어질 만한 기억이 없지만 상대는 왠지 모르게 나에게 뚱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악의 없이 한 말이 상대의 기분을 안 좋게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내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51세 김지연 씨는 평소에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 씨의 친구는 외모 관리를 젊을 때부터 열심히 했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친구와 놀러 갈 때면 오히려 관리를 하지 않는 척 하려고 자기의 양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먹으려 했고 친구는 자기의 양보다 항상 덜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친구와 식당을 갔는데 친구는 살이 찔 것 같다고 말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김 씨도 식사를 그만하려고 하자 친구는 김 씨에게 그만 먹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은 김 씨는 너가 한 말 때문에 더 못 먹겠잖아 하며 짜증을 냈고 김 씨의 친구는 김 씨의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먹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관리에 대한 얘기를 꺼낸 친구 탓을 했습니다. 친구는 김 씨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지만 의도치 않게 김 씨가 상처를 받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과 몇 가지의 상황을 거쳐 상대에게 인식이 될 때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는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 없이 하는 칭찬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주거나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칭찬은 모두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해 좋은 의도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칭찬 대신에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칭찬보다는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칭찬이나 격려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과 격려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칭찬은 잘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입니다. 이와 달리 격려는 잘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잘한다, 최고다와 같은 칭찬은 정말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 효과가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치 시럽이 한가득 들어간 커피를 마신 이후에는 웬만한 단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달달한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도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고 나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을 받아야지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상대는 나중에 좋은 평가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오히려 부담이 돼 칭찬해준 사람을 점점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상대방 앞에서는 칭찬을 받기 위해 상대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격려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칭찬은 최고다, 잘한다와 같은 말들이지만 격려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만약 서툴렀던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면 점점 일이 빨라지네. 아주 꼼꼼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등 조금 더 내가 상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 활동에 참여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칭찬받은 상대를 질투하거나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의 엉망인 작품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게 보이네와 같은 식의 격려를 한다면 결과보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질투와 시기보다는 나도 노력하면 되겠다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칭찬받을 대상들을 비교하고 경쟁을 유발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게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전해 나중에는 심한 낙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임주연 씨는 첫째 앞에서 둘째를 보며 세상에 둘째가 최고네, 동생 보고 본받아 라는 얘기를 해놓고 아차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에서 나오는 칭찬은 자칫 둘째에게 자신감과 함께 그 이상의 지나친 우월감이나 심지어 자만심까지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둘째는 엄마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칭찬을 듣지 않으면 잘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칭찬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혹은 상대에게 용기를 갖고 행동하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상대가 자신을 믿고 즐겁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상대를 격려하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좋고, 상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칭찬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칭찬은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칭찬하는 것보다 상대가 한 노력을 격려하는 것이 나와 상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후배가 일 처리를 잘했을 때 무작정 역시 일을 잘하네 하며 결과를 칭찬하는 것보다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구나, 그 노력이 멋졌어와 같은 과정에 대한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칭찬보다는 인정입니다. 앞서 격려와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는 것과 인정을 받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칭찬의 경우 앞서 얘기했듯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경우 이번 프리젠테이션이 너무 좋았다. 4분기 목표를 달성하다니. 너의 역할이 컸어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와 달리 인정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구성원을 인정하는 것은 구성원이 그 조직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며 다른 동료들이 감사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거나 부모님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사실 그 속뜻은 다음번에도 이 일은 나 대신 너가 잘 부탁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칭찬의 부작용은 다음번에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지난번만큼 하지 못했을 경우 칭찬을 받지 못했거나 내가 아닌 다른 동료가 칭찬을 받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일을 할 의욕이 확 꺾여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직장문화 연기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7%가 리더 및 조직으로부터 받는 칭찬보다는 인정이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앞에 잘 나서지 않고 소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의료 관련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29%가 1년 동안의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직장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만약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편하게 하는 일 없이 빈둥댄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사는 59세 이미영 씨는 애들 공부시키고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며 밤에 잠 못 자고 야식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아들에게서 엄마가 우리 어릴 때 많이 보살펴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아들과 거리감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결혼한 큰딸은 어릴 때 이모가 자기를 키워줬다며 엄마는 대체 우리를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긴 한 거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씨는 자식들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식들이 자신들을 위해 야식당까지 다니면서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기 위해 노력했구나, 돈을 벌어오느라 이모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며 엄마의 노력을 인정해줬다면 이 씨와 자식들의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준다면 그것만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이외의 모임 지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들과 여행을 갈 경우 한 명이 도맡아서 일정을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짜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며 다른 지인들도 좋아할 수 있게 고심해서 여행 일정을 계획합니다. 그런 역할을 인정해주지 않고 여행 일정에 불만만 표시한다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여행 계획하느라 고생 많았겠네. 우리 모임에서 너 없었으면 여행도 못 갔을 거야 하는 등의 인정을 해준다면 여행을 계획한 지인도 큰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피지도 않고 잘한다, 훌륭하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은 편하고 쉽습니다. 오히려 그 칭찬을 들은 상대는 뭐가 잘했고 훌륭했다는 거지 하며 속으로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이보다는 상대가 구체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잘해주기 위해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덕분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덕분에 도움되는 지혜들을 배웠어요. 엄마 덕분에 오늘 점심 도시락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혹은 농사철에 온 동네가 서로의 일을 돕고 해가 질 무렵에 헤어지면서 아이고 덕분에 농사 잘 끝냈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옆에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한번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리하면 그저 두루뭉실하게 잘했다, 훌륭했다는 칭찬 대신에 너 덕분에 우리가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하는 등의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덕분에 대화법을 쓴다면 더욱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칭찬보다는 공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말에 공감해주는 말을 가장 듣기 좋은 말 중 하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에 공감해주는 것은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 잘 공감해주는 성격이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한때 SNS 등에서 재미삼아 MBTI 성향을 가늠해보는 테스트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속상해서 빵 샀어 라고 상대가 말했을 때 마냥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답을 하면 감정을 중시하는 F 성향,
무슨 빵을 샀어? 라고 물어보면 사고를 중시하는 T 성향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고민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분들이 있는 반면 무언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말에 잘 공감해주지 않는 느낌이 들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화는 크게 사리대화와 심정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리대화란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처럼 정보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장단점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는 등 논리적인 대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심정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에 속합니다. 즉 회의 같은 공적인 자리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사리대화를 할 때 심정대화를 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대화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리대화가 필요할 때는 잘 지키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심정대화 대신 사리대화가 튀어나오면 이때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앞세워 그저 일을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답을 할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저녁 늦게 퇴근한 배우자가 오늘 회사에서 정말 바쁘고 힘들었다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해줄 것 같으신가요? 이때는 심정대화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반응해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여기서 상황에 맞지 않는 사리대화를 해서 자기네 회사 원래 바쁜 회사잖아. 월급 받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라고 답을 한다면 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정말 바쁘고 힘들었다고 말한 사람은 그저 배우자에게 힘든 하루를 보낸 자기의 마음을 공감받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공감 대신 월급 받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이때부터 상대와의 거리감이 생기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입을 닫아버리거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쌓이면 섭섭함을 넘어 야속한 마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정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상대방의 감정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리대화를 해야 할 상황에서 심정대화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럴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화장실이 급해 보이는 사람이 화장실의 위치를 물었는데 거기다 대고 많이 급하시겠어요? 화장실을 못 찾아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라고 심정대화 기술을 쓰게 되면 화장실이 급한 사람에게 욕만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와 장소에 맞게 심정대화와 사리대화를 분별력 있게 쓰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심정대화를 잘하기 위해 다음 4가지를 잘 기억해서 응용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반영적 경청입니다. 반영적 경청은 상대방의 한 말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반복해서 말해주는 중요한 공감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다투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답답함을 토로했을 때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 상황에서 정말 답답했다고 느꼈다는 거지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거나 조금 다르게 표현하여 내가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반영적 경청은 대화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줄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란 눈맞춤, 고개 끄덕임, 미소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와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다면 훨씬 상대가 나에게 공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등의 자세를 통해 내가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딴 곳을 쳐다보고 있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눈을 비빈다든지의 행동을 하면 더욱 화가 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주어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네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다투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나를 주어로 대화를 하면 싸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싸울 때마다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때 잘했어야지와 같이 너를 주어로 대화하면 그 말을 들은 상대는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언성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나를 주어로 하면 상대가 아닌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고 상대가 방어적으로 언성을 높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어로 대화하기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해결책보다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토로했을 때 공감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고민을 말하는 사람은 상대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공감의 말을 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재취업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더 공부해라, 더 알아봐라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상황이 참 답답할 것 같네. 네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와 같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즉 대화 중에 상대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사를 자청하는 대신 그들의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는 해결책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그저 털어놓고 싶어하는 마음의 고민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공감일 때는 더더욱 그 감정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억해야 할 네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나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점은 더욱 크게 보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받는 것은 잘 잊어버리고 준 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무리 꼴보기 싫은 배우자라고 해도 나에게 주는 것이 분명 하나쯤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보다 상대의 안 좋은 점만을 자꾸만 크게 해석한다면 관계가 가까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 본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려울 뿐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앞에서 말하기 힘들다면 전화나 문자 혹은 편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작정하고 할 일도 아닙니다. 직접 말하는 것은 3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메모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관찰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도 보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메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흩뿌려진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커피를 내리면서 나에게도 한 잔 타주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에 대해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상대가 행동하는 긍정적인 것들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일에 대해서는 더욱 자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커피를 타준 것에 대해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줘서 고맙고 그로 인해 아침을 더욱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해주면 좋습니다. 물론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금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면 정확히 뭐 때문인지 파악해 부정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고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서 서서히 감정을 놓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도 앞서 말했던 덕분에 라는 단어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상사가 있다면 팀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 덕분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에 붙이기가 낯간지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말 습관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억해야 할 마지막 5번째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정성 편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건넨 긍정적인 말보다는 우리를 향한 비판이 우리의 기억 속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비난이 항상 칭찬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연인, 가족, 친구에게서 비난을 듣는다면 다른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은 비난보다도 우리의 기억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심지어 아주 가까운 관계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지적은 오랜 기간 이어지는 정신적인 고통 혹은 결국 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 켄터키 대학 연구진은 여러 부부를 10년 이상 추적한 연구에서 결혼 초기 2년간 서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정도가 서로에 대한 부정성 및 이혼율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상대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비난은 훨씬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보다는 격려. 둘째는 인정, 셋째는 공감, 넷째는 감사, 마지막 5번째는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라 지루하게 들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뻔한 말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이극 작가 메난드로스는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말이 뻔한 말처럼 느껴질지라도 아직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